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필답형 계산 문제 반응식 관련 계산 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회 때 출제된 문제고요. 1회 때 4번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이 뭐죠? P4. 황린이 20kg이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의 부피는 얼마인가? 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단서를 보시면은 공기 중에 산소의 양은 21%고 황린의 분자량은 124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분자량까지 줬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 문제를 처음 접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황린에 주어진 요놈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얘가 질량인지 아니면은 부피인지 아니면 몰수인지 아니면은 개수인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황린의 질량을 주어졌네요. 황린의 질량. 그리고 쭉 뒤로 가보니까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치? 공기의 부피를 구하라네요. 부피. 단위를 보니까 질량은 킬로그램을 줬고 부피는 메타 3승을 줬어요. 메타 3승. 자, 그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단위가 킬로그램이면은 메타 3승이고 그램이면은 리터다. 그래서 킬로그램이 주어지고 메타 3승을 구해야 되면 그냥 바로 대입을 해서 풀이를 해도 된다 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공기의 부피래요. 공기의 부피. 그래서 요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풀이 비례식인데 여기다가 한번 먼저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P4 더하기 O2는 P2O5 이러한 반응식인데 여기 앞에 2가 빠졌죠.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황린의 질량이 주어지고 공기의 부피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례식으로 풀이를 해내면 산소의 부피가 되죠. 산소의 부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의 부피를 다시 구해줘야 하는 한 단계 더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서에 요거를 준 거예요. 요거를 공기 중에 산소의 양.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질량인지, 주어진 물질의 질량인지 부피인지 몰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구해야 되는 물질의 질량인지 부피인지 몰수를 먼저 확인을 해라.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비례식 반응식을 써보면 P4 더하기 O2는 2P2O5라는 이 반응식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요 놈을 언급을 한 게 아니고 요 놈을 언급을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표준 상태일 때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제3류 위험물인 황린 20kg이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의 부피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 방식으로 넘어오면은 이쪽에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치, 분자량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의 황린의 분자량을 124라고 줬죠. 124. 근데 여기 앞에 요게 생략된 거예요. 여기 1몰이 생략됐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상 요 1은 생략을 하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124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제 산소에 뭐를 구해야 되겠, 뭐를 구해야 되죠? 그치. 부피를 구해야 되죠. 부피. 산소의 부피. 그러니까 여기는 5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부피면 22.4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적어 볼게요. 자, 여기는 분자량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124가 들어갈 거고, 대 5 곱하기 여기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22.4 됐죠? 자, 여기는 단위를 킬로그램이고 여기는 이제 단위가 메타 3승인데 저는 이 단위는 그냥 생략을 합니다. 단위는 생략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주어진 거는 뭐예요? 문제에 주어진 거, 그 황린 20kg 대 구해야 되는 산소의 부피 x. 그래서 요거 x를 구해보면 요 놈과 이렇게 곱하고 요 놈과 이렇게 곱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하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24 곱하기 x는 20 곱하기 요거 5 곱하기 22.4. 따라서 x만 남겨두면 요게 요로 내려가면 되겠죠. 124분의 20 곱하기 5 곱하기 22.4.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 저도 계산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20 곱하기 5 곱하기 22.4 124로 나누면 그쵸, 18.064. 그래서 여기 단위는 메타 3승이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뭐를 구한 거예요? 그치, 산소량을 구한 거예요. 산소량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론 산소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론 산소량. 근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죠? 그렇지, 공기의 부피예요. 공기의 부피. 그래서 공기의 부피를 다시 한번 구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른다? 이론 공기량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론 공기량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은 이론 산소량을 공기 중 산소 함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이제 이론 공기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요 값, 이론 산소량 값을 어디다가, 그렇지,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하면은 18.064를 뭘로 나누나? 21%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21로 나눌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풀이를 해내면은 몇이 나와요? 86.019 해서 여기서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86.02 메타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에요 라고 적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위쪽으로 와 보면은 첫 번째 비례식 풀이에요. 비례식 풀이. 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구해낸 거, 요 이론 산소량 값 지금 18.064 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입을 했잖아요. 세 자리에서 이렇게 대입을 했는데 사실 요거 이렇게 셋째 자리에서 이게 반올림해서 18.06으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안이 약간 차이가 날 건데 그것도 정답으로 처리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풀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내려서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풀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PV는 nRT죠. nRT. 근데 요게 n이 뭐예요? n분의 w잖아요. n이 n분의 w니까 뭘로 변경이 되죠? 그렇죠. n분의 wRT로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거예요? 그 부피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그러면은 요 놈은 일단 빠질 거고, 요 놈은 요거다, 요 놈은 요거다를 놓고선 우리는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P가 이쪽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PM분의 WRT 요 공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요 W에다가는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은 황린의, 흰색으로 쓸게요. 황린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놈에는 뭐를 넣어요? 황린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압력은 1이고, 자, 문제에서, 자, 잠깐만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에서 이 표준 상태라고 언급이 주어지면은 1기압 0도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표준 상태라는 언급이 없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표준 상태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표준 상태이니까, 다시 문제로 넘어와서 표준 상태니까 압력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황린의 분자량은 124분의 W는 황린의 질량, 문제에 주어진 황린의 질량 20k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죠. 그래서 는 해서 풀면은 안 됩니다. 오답이에요. 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이 황린은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의 이 공식에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입을 하고선 억지로 이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한번 반응식을 적어보면 P4 더하기 5O2는 2P2O5에서 여기 앞에 1몰이 생략이 됐다라고 했죠. 1몰이 생략이 됐고, P4, 그러니까 황린 1몰이 산소 5몰과 반응해서 요 놈이 나왔으니까 반응한 주체가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분모. 반응한 주체가 분모. 그러니까 얘가 얘랑 반응해서, 그러니까 얘가 반응해서 이렇게 나오고 산소가 5몰이 필요하니까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분의 얘. 그래서 곱하기 여기에 1분의 5를 꼭 해줘야 됩니다. 1분의 5. 이거 안 해주면 틀려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황린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하면 18.053 메타 3승이 나와요. 053 메타 3승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풀이한 거, 이거 헷갈리겠네. 좀 지울게요. 지금 이렇게 풀이한 거, 요 풀이한 게 뭐예요? 그치, 이론 산소량을 구한 거예요. 이론 산소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아까 비례식에서 한 것처럼 이론 공기량을 구하게 되면은, 이론 공기량은 뭐죠? 그치, 이론 산소량을 뭘로? 공기 중 산소 함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요 이론 산소량을 어디다 대입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18.053을 0.21로 나누면은
몇이 나와요? 그렇지. 85.966이 나오고 소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주니까 85.97 메타 3승이에요.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험지에 답을 작성을 할 거면 요거는 작성 안 하셔도 돼요. 이 공식은 요거 작성하시고 답을 적으신 다음에 이론 공기량 적고 요거 안 적으셔도 되고 요거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시험지에 이러한 그 공식들은 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단위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요거만 시험지에 적어주시면 계산 과정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비례식도 계산 과정 한번 봐볼까요? 비례식도 비례식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까지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 반응식으로 이제 구한 산소량 그리고 공기의 부피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방법 이 정도를 계산 과정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풀이 넘어갈게요. 자, 이제 풀이 3 비례식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그러면은 일단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PV는 nRT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치, n분의 WRT로 변경이 되고 우리는 지금 부피를 구할 거잖아요. V는 PN분의 WRT.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그냥 듣기만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은 암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기 W에는 아까 앞서서는 황린의 질량을 넣었잖아요. 황린의 질량.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산소를 바로 구해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산소의 질량을. 그리고 여기는 뭐를 넣어?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산소의 분자량.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산소의 분자량은 우리가 알지만 산소의 분자량은 32라는 거를 알지만 산소의 질량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식으로 해서 산소의 질량을 구할 겁니다. 그럼 비례식 적어보면 P4 더하기 O2는 2P2O5라는 반응식이 생기고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쵸? 표준 상태. 그리고 여기는 문제 제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요 황린의 질량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요 산소의 질량을 구하는 거죠. 산소의 질량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그치, 황린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124 대 5 곱하기 질량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부피가 아닌 부피였으면 22.4인데 지금 질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32.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게 20kg이고 구해야 되는 거 산소의 질량. 그래서 X는 124분의 20 곱하기 5 곱하기 3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내면 25.806 단위는 당연히 kg이겠죠. 요렇게 산소의 질량이 구해졌습니다. 구해진 요 산소의 질량을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 우린 여기 W에 넣을 거예요. W에.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5.806
806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을 뭘로 나눠요? 1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로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 뭐 곱하기 몇 이거 안 합니다. 여기는 왜냐면 여기에서 다 몰수가 고려됐고 지금 여기는 바로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몰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바로 풀이를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내면 18.052 메타 삼승이 나와요. 메타 삼승이 나오고 요 놈이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론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럼 이거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이론 산소량.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지?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이론 공기량은 뭐예요? 이론 산소량을 공기 중 산소 함량으로 나눈 값.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18.052를 0.21로 나누면 85.961이 나오고 답은 85.96 메타 삼승. 좁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문제를 보시면 답이 86으로 되어 있잖아요. 86. 요거는 소수점 차이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만 맞으면 모두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니까 꼭 굳이 교재에 있는 이 답이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풀이 과정만 맞으면 답이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4번 문제 풀이는 끝났고 이제 요거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은 10년도 1회차 때 출제된 문제네요. 제1류 위험물인 염소산 칼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해서 일단 1번은 분해 반응식을 쓰는 거니까 요거는 뭐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2번을 풀이를 할 거예요.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산 칼륨 1000g이 표준 상태에서 완전히 분해 시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래요. 아까는 위에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공기의 부피고 얘는 지금 산소의 부피죠.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을 구해야 되는 그 단계가 여기서는 축소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다시 염소산 칼륨의 1000g이니까 뭐지? 질량이죠. 질량을 구하라는데 단위는 g으로 줬네요. 단위는 g으로 줬고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데 여기는 메타 3승이라고 구하라고 하네요. 자, 요 관계 이제 이해되시겠죠? 3승 g을 주고 리터. 그래서 요 놈을 줬기 때문에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서 메타 3승을 구해내도 되고요. g을 리터로 그냥 바로 구해낸 다음에 구해진 답을 메타 3승으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 환산으로. 그래서 요 관계는 진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1 비례식.
비례식 한번 반응식을 적어볼게요. 2KClO3가 분해가 되면 2KCl 더하기 3O2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고요. 자,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치, 표준 상태일 때에 표준 상태 일 때의 값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표준 상태일 때 여기 이게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다가 질량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분자량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이 몇이죠? 122.5.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그거 한번 꼭 계산을 해 보셔요. 그래서 2 곱하기 122.5가 나오고,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산소의 부피니까 3 곱하기 22.4.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됐었으면은 22.4가 아니고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갔었겠죠. 근데 지금은 산소의 부피니까 분자량이 아닌 22.4를 넣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 부분에는 이제 문제 제시된 값인데, 지금 저는 그냥 1000g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1000g. 그러면 여기도 g이 될 거고, 여기는 리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g이 이쪽에 다시 와보면 g은 리터고 킬로그램은 메타 3승이니까 여기가 g이 들어갔으면 여기는 리터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구해야 되는 거 x. 그래서 x를 구해보면은 2 곱하기 122.5 분의 1000 곱하기 3 곱하기 22.4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풀어내면은 0. 요 놈을 한번 풀어내면은 1000 곱하기 3 곱하기 22.4를 2 곱하기 122.5로 나누면 274.285 리터가 나오겠죠. 리터.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그치, 메타 3승이니까 여기서 세 자리 하나, 둘, 셋 넘어가면은 0.274가 나오고, 요 놈은 소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0.27 메타 3승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지금 제가 여기다 1000g으로 넣었는데 여기다가 1kg으로 환산해서 넣었다라고 하면, 1kg을 넣었다고 하면은 얘는 g이 아니고 킬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얘는 리터가 아니고 메타 3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해지는 값도 메타 3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 곱하기 22.4가 되겠고, 2 곱하기 122.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단위를 환산해서 구해도 되고, 그냥 구해서 마지막에 환산을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풀이 2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볼 겁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 놈은 n분의 WRT인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V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하면 PN분의 WRT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뭐를 넣을 거예요? 염소산 칼륨의 질량, 문제에 주어진 질량을 넣을 거고, 여기에는 뭐를 넣을 거예요?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을 집어넣을 거예요.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 자, 한번 대입을 해 볼까요? 압력은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1이고 곱하기 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이 122.5였죠. 122.5 분의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 1000g인데 저는 1kg으로 둘게요. 1kg을 넣으면 바로 메타삼성이 나오는 거고 1000을 넣으면 리터가 나오니까 그 리터를 다시 메타삼성으로 환산해 주면은 똑같은 풀이 방법이에요.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는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염소산 칼륨은 기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응식을 한번 다시 써줘야 돼요. 2KClO3가 분해를 하면 2KCl하고 3O2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2몰의 염소산 칼륨이 분해를 하게 되면 3몰의 산소가 생성이 되니까 주체는 요놈이 되겠죠. 요놈이 어떻게 돼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분의 얘. 그래서 곱하기 2분의 3. 꼭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내면 0.274가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니까 0.27 메타 삼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정답이에요 라고 정답칸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2번 풀이가 마무리가 돼요. 2번 풀이가 마무리가 되고, 자, 이제 3번 풀이로 넘어갈게요. 풀이 3번. 비례식 플러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겁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놈은 n분의 WRT인데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산소의 부피죠. 부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PN분의 WRT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적을 거죠?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예요.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고, 요 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산소의 분자량. 그럼 바로 산소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산소 값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요 산소의 질량을 모르니까 산소의 질량을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할 거예요. 반응식을 적어보면 2KClO3 분해하면 2KCl 더하기 3O2가 나오는데, 자, 여기는 표준 상태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문제 제시된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질량이 주어졌죠. 질량이 주어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게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을 거. 산소의 질량을 넣을 거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질량이니까 분자량 122.5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는 3 곱하기 산소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산소의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32 되셨죠? 자, 다음 여기는 문제에 주어진 염소산 칼륨의 질량인데 1000g인데 저는 1kg으로 그냥 넣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x는 2 곱하기 122.5 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2는 얘를 풀어내면 0.391 kg이 나와요. 따라서 요거를 구해진 요 질량을 어디다 대입해? 그렇죠. 요거 구한 요 W에다가 대입한다고요. 됐죠? 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P는 1이고 그리고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은 32이고 요 분의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0.391 질량 0.391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몇 안 한다고요. 여기는 이렇게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산소의 질량하고 기체의 질량하고 기체 분자량을 다 넣기 때문에 바로 산소의 부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해 보면 0.273이 나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면 0.27 메타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요거 0.391 질량에 보시면 0.391이잖아요. 근데 0.39로 둘째 자리까지 해서 0.39로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소수점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회에 3번에 출제됐던 계산 문제가 세 가지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완료를 했어요. 뭐 어렵지 않죠. 지금 처음이라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풀이가 계속 똑같거든요. 계속 똑같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2010년 2회 때 출제됐네요. 2010년 2회 때 출제됐고 7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게 반응식까지 이게 친절하게 주고 너무 공짜 중에서 완전 공짜 문제죠. 이 반응식까지 주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산암모늄 800g이 일단 질량을 줬네요. 질량을 줬고 단위는 g이고 열분해 되는 경우에 발생기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부피 단위는 리터네요. 그러면 g하고 리터니까 g하고 리터 바로 구해내면 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전부 얼마인지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 풀이 3번에서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풀이 1번 비례식 풀이를 할 거예요. 이 반응식을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이 반응식을 한번 적어 보면 이 NH4 NO3가 분해를 하면 두 개의 N2와 한 개의 O2 그리고 네 개의 H2O가 발생을 하게 된대요. 자, 문제를 보면 발생 기체의 부피, 그러니까 전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뭐 특정 기체를 준 게 아니고 발생 기체의 부피라고 하니까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예요. 자, N2하고 O2는 기체인 거를 이해를 알겠는데 H2O는 물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질산 암모늄의 분해 온도는 일단 100도씨가 넘어요. 100도씨가 넘다 보니까 물이 아닌 수증기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놈도 기체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례식을 한번 풀어 볼게요. 비례식으로.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 그치, 표준 상태가 들어가고 여기는 문제 제시 이렇게 들어가죠. 자, 문제에서는 요놈의 질량이 주어졌고 뭐 생성되는 기체 요놈들에 대한 부피를 구해라, 부피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 곱하기 분자량이 들어가겠죠. 분자량 80대 요놈의 부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몰 더하기 여기는 1몰이 생략된 거였죠. 1몰이.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요거 4. 그래서 총 7몰이 되는 거예요. 7몰에 곱하기 22.4. 요 부분 이해되시죠? N2에 2몰, 산소에 1몰, 그러니까 수증기에 4몰 해서 총 합이 7몰에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 22.4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제시된 값이 뭐예요? 여기는 질량이 800g이 주어졌죠. 800g. 800g인데 우리는 여기 이제 이놈들의 부피 x를 구할 거예요. 그럼 x는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7몰 요 다 더한 값 7몰 곱하기 2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풀이를 해내면은 784 리터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이 요 놈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풀이 1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풀리고, 자 풀이 2는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 거예요.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어보면 PV는 nRT, 요 놈은 n분의 WRT로 변경이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V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PN분의 WRT 이렇게 적게 되죠. 됐죠? 그래서 요 놈, 요 W에는 우리가 뭐를 넣을 거죠? 질산 암모늄의 문제에 대해 제시된 질량을 넣을 거고, 요 놈은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을 넣을 겁니다. 분자량을.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면 표준 상태니까 1 곱하기 질산 암모늄의 분자량이 80 분의 주어진 질산 암모늄의 질량이 8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질산 암모늄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식을 적어보면 이 NH4 NO3 요 놈이 분해하면 2개의 N2 더하기 1개의 O2 더하기 4개의 수증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몰 질산 암모늄 2몰이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얘가 주체가 돼서 얘가 어떻게 돼서 요 놈들이 발생을 하니까 얘 분해 214를 더한 7몰이 되겠죠. 7몰. 그러니까 얘 분해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분해 얘 분해 얘.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7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7을. 되시겠죠? 요걸 해서 계산해 내면은 783.51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라고 적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요게 이제 풀이 2번이고 이제 풀이 3번이 좀 복잡해요. 풀이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풀이 3 비례식 더하기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적어보면 PV는 nRT고 요거는 n분의 WRT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부피니까 V는 PN분의 WRT를 구할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이제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였었죠? 발생되는 기체 전체의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성되는 기체가 뭐였었죠? 여기다 적어 볼게요. 질소, 그리고 산소, 그리고 수증기, 이 세 개의 부피의 총합을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각 기체의 질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각 기체의 질량. 그러니까 이 질량을 3번을 구할 거예요. 뭘로? 비례식으로. 되시겠죠?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반응식을 적어보자. 이 NH4, NO3가 두 개의 N2 그리고 하나의 산소 그리고 네 개의 H2O가 생성이 되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N2의 질량을 먼저 구해 볼게요. 문제에서 얘를 질량으로 주어졌고 지금 요 놈의 질량을 구할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표준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질량이니까 분자량 80 대 2 곱하기 질소의 질량, 질소의 분자량은 28이죠. 28. 그러면은 800 대 x. 그래서 x에 대해서 구해보면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2 곱하기 28 됐죠? 그러면 여기 280g이 나와요. 요거는 뭐야? 그치, N2의 질량을 구한 거예요. N2의 질량. 자, 그럼 O2의 질량을 구해볼게요. O2의 질량은 똑같이 여기는 분자량 2 곱하기 80 대 80 대 이제 산소가 1이니까 1 곱하기 32겠죠. 32. 그러면은 800 대 x. 그러면 x는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32가 되겠죠. 1은 생략하고 32. 그러면 계산해내면 160g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 H2O의 질량을 지금 요 놈의 질량을 구했고 다음 요 놈의 질량을 구해야 되겠죠. 요 놈의 질량. 그래서 요 놈의 질량을 구해보면 똑같이 2 곱하기 80 대 얘는 4 곱하기 물의 수증기의 질량이니까 수증기의 분자량 넣어주면 되겠죠. 18. 그러면은 여기는 800 대 x. 따라서 x는 2 곱하기 80분의 800 곱하기 4 곱하기 18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60g이 나옵니다. 됐죠? 이제 우리는 질량을 구했어요. 질량을 이제 구했기 때문에 요 N2의 질량을 여기다 한번 넣고 여기는 N2의 질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질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한번 구해 보면은 질소 N2의 이제 부피 V를 구해 보면 1기압이죠. 1 곱하기 질소의 분자량이 28분의 우리가 지금 구했던 질소의 질량 28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됐죠? 그러면 여기는 몇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223.86L가 나오게 돼요. 일단 질소는 됐고 다음 산소 O2의 이제 부피를 구해보면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는 산소의 질량 그리고 또 여기는 산소의 분자량을 넣을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1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이 몇이에요? 32 분의 지금 산소의 여기 구해놓은 질량 160g을 어디다가 똑같이 여기 W에다가 대입한다고요. W에다가 그래서 16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은 얘를 풀어내면 몇이 나와요? 111.93L가 나온다. 마지막 H2O의 부피를 구해보면은 똑같이 요 구했던 360g을 어디다 대입해? 요 W에다가 대입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수증기 질량을 대입을 하고 여기는 수증기 분자량을 넣겠죠. 됐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수증기의 분자량 18은 분의 우리가 구했던 질량 360g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해서 풀이해내면은 447.72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꼭 다 풀어보셔야 돼요, 직접.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각 기체의 부피를 구했어요. 각 기체의 부피. 근데 문제에서는 뭐예요? 그 생성되는 기체의 총합의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더하기 요놈 더하기 해서 총 값이 나오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더한 값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783.51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놈이 답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3번 풀이로 하지 마시고 1번 풀이로 하시던가 2번 풀이로 풀이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총 3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됐네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